한적한 교회 주택에서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곧 울려 퍼질 것 같은 평온한 한 가족이 있었다. 하지만 가족이 둘러앉은 저녁 식탁에는 은밀한 눈길과 미묘한 미소가 드리워지면서 비극이 서서히 시작되었다. 철수야, 밥 먹자. 58세의 주부 김미영 김씨 집안 며느리 이 부엌에서 분주히 생선조림을 준비하며 오래된 노래를 낮게 흥얼거렸다. 은빛이 섞인 머리에 날카롭고 지적인 눈빛이 아직도 여전했다. 엄마 민수야 오렴. 그녀는 목소리를 높여 진공층계 나무 계단을 지나 32세인 엔지니어 김민수를 부른다. 그는 흰 셔츠에 소매를 걷어 어울린 채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다. 거실 옆 방에서 이수연 28세 며느리 이 거울 앞에서 서서 조용히 아기를 기대하며 배를 쓰다듬었다. 남편 불러줬어. 네, 불렀어요. 그녀는 미묘한 미소를 지으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다. 그 미소 안엔 기쁨도 슬픔도 아닌 비밀이 숨어 있었다. 거실에서 민수가 다정하게 다가와 말했다. 오늘 예쁘다. 또 예쁘다고. 수연은 웃었지만 그 말 속엔 완벽한 진심이 아닌 듯한 느낌이 묻어났다. 60세의 박정수 수연의 시아버지가 신선한 과일 가방을 들고 뒷마당에서 들어왔다. 그는 공무원 출신으로 퇴직 후 정원을 가꾸며 한가한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수연아, 이거 먹어봐. 그의 말에 미영은 뜨거운 찜기, 김이 올라오는 솥 냄비 너머로 시선을 던졌다. 또 사다 놓으면 어떻게 다 먹겠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엔 따스함과 애정이 담겨 있었다. 이날 저녁 오랜 친구이자 자유롭게 일하는 최영은 60세이 함께했다. 그는 민수의 아버지와 오랜 인연이 있는 친구로 사업가다운 유창한 말솜씨를 지녔다. 우와, 오늘 가족 모임 정말 즐겁네요. 그는 술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건배 잔소리가 부딪히며 밝은 웃음 속에 섞여들었다. 식탁 위엔 생선조림, 순두부, 고기볶음, 토마토를 곁들인 된장국, 마늘볶음, 시금치가 차려져 있었다. 수연은 식사 중에도 페이스 조절하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은 민수의 손과 맞닿아 위태롭게 보였다. 그 순간 영훈이 건넨 농담 민수는 역시 복받은 남편이네 예쁘고 능력 있는 아내 만나서. 수연은 얼굴이 빨개졌지만 그럼에도 그녀는 웃었다. 그 웃음 속엔 갈등이 서려 있었다. 영훈은 미영에게 다정한 시선으로 한마디 건넸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수연과 영훈 사이에 무언의 교감이 오갔다. 그녀는 눈을 한번 내렸다가 천천히 미소를 돌렸다. 당시 이 가족은 몰랐다. 수연과 영훈 사이엔 단순한 친분이 아닌 더 깊고 위험한 관계의 싹이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을. 10주 전 민수가 며칠간 출장이 떠난 사이 수연과 영훈은 비를 뚫고 우연히 마주친 듯한 만남을 가졌다. 이거 가져왔어. 영훈은 망고 한 박스를 들고 왔지만 그날 저녁 쓰러질 듯 우울한 분위기에서 그는 술 한 잔을 권했고 그들이 함께 마신 늦은 밤의 술자리에서 그들은 선을 넘어버렸다. 걱정하지 마. 아무도 모를 거야. 영훈이 그녀를 달래며 약속했다. 그날 이후 수연은 곧 임신 사실을 알게 된다. 그녀는 두려웠지만 영훈은 걱정 말아요. 내가 도울게요. 라며 위험한 계획을 꾀하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식사가 한창일 때 수연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아버지, 어머니 모두들 오늘은 꼭 전하고 싶은 기쁜 소식이 있어요. 그녀는 배에 손을 얹고 무대 위 배우처럼 환하게 웃었다. 지난주 민수 오빠랑 산부인과에 다녀왔는데요. 아기가 벌써 8주 됐대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대요. 순간 거실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김미영 여사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눈빛이 반짝였다. 어머나, 정말이니? 우리 집 첫 손주라니. 세상에 박정수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반가운 미소로 소주를 최영훈 씨의 잔에 따라주었다. 이런 날엔 한 잔 더 해야지, 친구. 민수는 수연의 어깨를 감싸며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고마워, 수연아. 나 지금 정말 행복해. 그 말에 수연은 조용히 웃었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불편한 듯 어색했다. 최영우는 잔을 들고 크게 외쳤다. 우리 김가 지아의 번창을 위하여 아기 민희가 똑똑하고 예쁘게 자라길. 사람들은 다시 잔을 부딪히며 웃었고 거실엔 유쾌한 분위기가 가득했다. 하지만 그 순간 수연의 눈은 잠시 최영훈을 스쳐갔다. 그녀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있었지만 눈빛엔 얼음장 같은 날카로움이 번뜩였다. 마치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품고 있는 사람처럼. 식사는 계속되었고 대화는 활기찼다. 박정수 씨는 젊은 시절 공무원 시절의 일화를 이야기하며 사람들을 웃겼고 김미영 여사는 남편이 TV를 보다가 코를 골며 잠든 이야기를 꺼내며 장단을 맞췄다. 민수는 하남 신도시에서 진행 중인 교량 프로젝트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다. 수연은 말수가 적었지만 한마디 할 때마다 가족들의 시선이 쏠렸다. 그녀는 병원에서 들은 태아의 심장 소리를 이야기하며 눈가에 눈물을 맺었다. 그저 아기 미니가 건강하게 태어났으면 해요. 김 여사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수연아. 우린 다 너와 함께야.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수연은 조용히 일어났다. 어머니, 제가 그릇 치울게요. 그러자 김미영 여사는 그녀를 말렸다. 아니야, 수연아. 넌 몸조리 해야지. 임산부는 푹 쉬어야 돼.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살짝 웃고는 마당으로 나갔다. 바람 좀 쐬고 올게요. 잠시 후 최영훈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도 담배 한 대 피우고 오겠습니다. 아무도 그들의 움직임을 눈치채지 못했다. 두 사람은 마당의 끝 등불이 희미하게 비추는 곳에 섰다. 서로 몇 미터 간격을 두고 짧은 대화가 오갔다. 괜찮아요. 수연이 조용히 물었다. 최영우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짧게 대답했다. 괜찮아. 침착하게 절대 들키면 안 돼. 그 말은 바람에 실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두 사람은 다시 아무 일 없던 듯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에선 박정수 씨가 김민수에게 말했다. 민수야, 수연이 잘 챙겨줘야 돼야 한다. 임신하면 예민해지거든.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네, 아버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마당에서 돌아온 수연의 표정은 여전히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침착해 보였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뱃속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 미니는 그 모든 진실을 모른 채 조용히 자라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울 근교의 조용한 마을은 평소처럼 오토바이 소리와 함께 분주해졌다. 김미영 여사는 평소처럼 이른 아침에 일어나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따뜻한 쌀국수와 계피차 향기가 부엌 가득 퍼졌다. 박정수 씨는 마당에서 정원을 돌보다 향긋한 냄새에 코를 벌름이며 말했다. 여보, 오늘은 뭐 그렇게 맛있는 냄새가 나. 그는 부엌으로 들어오며 웃었고 미영 여사는 웃으며 뜨거운 쌀국수 한 접시를 내밀었다. 빨리 드세요. 식기 전에.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아 동네 소식을 이야기했다. 옆집 정 여사님은 지붕을 새로 고쳤대요. 그리고 화영이는 작은 카페를 열었더라고요. 평온한 아침이었다. 하지만 2층에서는
민수가 조금 늦게 일어나 헝클어진 머리로 티셔츠를 입고 부엌으로 내려왔다. 엄마 수연이는요? 그는 하품을 하며 물었다. 거실에 앉아 있어. 오늘 좀 피곤해 보이더라. 미영 여사는 손가락으로 거실을 가리켰다. 민수가 거실로 나가자 수연은 긴 소매 셔츠를 입고 소파에 앉아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다. 그녀는 배를 감싸 안은 채 조용히 앉아 있었다. 수연아, 무슨 일이야? 어디 안 좋아? 민수는 걱정스레 그녀 옆에 앉았다. 수연은 고개를 천천히 흔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야. 민수야, 나 할 말이 있어. 그녀는 바닥을 응시한 채 말을 이었다. 사실은 어젯밤에 아버지가 나한테 이상했어. 그 말에 민수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을 되물었다. 뭐라고 이상했다니, 무슨 말이야? 아버지가 뭐 하셨는데? 수연은 고개를 숙이고 손을 꼭 쥐었다. 그날 밤 모두 잠든 후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내 방에 들어왔어. 그리고 나한테 이상한 행동을 했어. 너무 무서웠어. 아무 말도 못했어. 그녀는 얼굴을 손으로 가린 채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민희는 당신 아이가 아닐 수도 있어.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민수는 멍하니 앉아 있었고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는 수연을 바라보다가 부엌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거기서 아버지 박정수가 김미영과 함께 웃으며 차를 마시고 있었다. 진심이야? 그는 쉰 목소리로 물었다. 수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말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이제는 더는 못 참겠어. 민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달려갔다. 아버지 그의 외침에 김미영은 깜짝 놀라 젓가락을 떨어뜨렸고 박정수는 손에 찻잔을 든 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왜 그러냐, 민수야. 민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아버지를 가리켰다. 아버지, 수연한테 뭐 하셨어요? 내 아내한테 손댔어요. 그의 목소리는 거실을 울릴 정도로 격렬했다. 김미영은 달려와 아들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다. 민수야, 진정해. 무슨 일이야? 박정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뭘 했다고. 그가 다가서자 민수는 그의 어깨를 밀쳐냈다. 다 알고 있어요. 수연이가 다 말했어요. 아버지가 그런 더러운 짓을 했다고. 그는 분노에 떨며 주먹을 꽉 쥐었다. 김미영은 아들을 바라보다가 거실로 달려갔다. 거기엔 수연이 여전히 울고 있었다. 수연아, 무슨 일이니? 진짜니? 미영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번 그날 밤의 이야기를 반복했다. 박정수는 고개를 저으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니야, 난 그런 짓 안 했어. 술은 마셨지만 나는 거실에서 잤어. 절대 네 방에 가지 않았어. 그는 아내에게 절박하게 말했다. 미영과 날 믿어줘, 제발. 김미영은 남편과 며느리 사이에서 갈등에 빠졌다. 한쪽은 평생을 함께 해온 남편이고 다른 한쪽은 첫 손주를 가진 며느리였다. 정말이야? 여보, 그녀는 흐느끼듯 물었다. 박정수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맹세코? 난 그런 짓 하지 않았어. 하지만 민수는 믿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의 옷깃을 움켜잡고 외쳤다. 수연이는 임신했어요. 그런데 그런 짓을 했다고요? 믿을 수 없어. 그는 말을 멈추고 수연을 바라봤다. 우리 병원 가자. 검사 받아야 해. 진실을 밝혀야 돼. 김미영은 민수를 말리려 했지만 그는 수연을 데리고 그대로 집을 나섰다. 난 알아야겠어. 민희가 진짜 내 딸인지 아닌지. 오토바이 소리가 골목을 울리며 멀어져 갔다. 거실에 남겨진 박정수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다. 진짜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서미야, 몇도 안 했어. 그는 중얼거리며 절망에 빠졌다. 준이 절망에 빠졌다. 김미영은 가슴을 부여잡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마음도 함께 무너지고 있었다. 그날 오후 김미영 여사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집안을 어슬렁거렸다. 부엌 식탁 위엔 아침 식사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거실은 조용했다. 수연과 민수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김 여사는 소파에 앉아 식은 차잔을 손에 쥔 채 혼잣말을 했다. 도대체 우리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밖에서는 동네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다. 화영인의 맞은편에 있는 김 여사의 이웃은 장을 보러 가다 속삭였다. 들었어, 박 씨가 며느리한테 뭔 짓을 했다는 소문이야. 진짜 그 집 그렇게 반듯해 보였는데 무섭다 정말.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고 김 여사는 동네의 시선을 견디기 어려웠다. 그녀는 주방을 정리하며 지난 저녁을 떠올렸다. 수연의 웃음, 영훈의 건배, 민수의 자랑스러운 표정. 모든 게 평온해 보였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문득 그녀는 마당의 나무 밑을 바라보았다. 박정수가 종종 앉아있던 그곳, 지금은 텅 비어 있다. 전화벨이 울렸다. 그녀는 놀라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여보세요, 미영가. 나야, 지금 집 아니야? 난 지금 가람동 태수집에 있어. 박정수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고 슬펐다. 왜 거기 있어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돌아와야지. 나 못 돌아가. 사람들 눈길을 어떻게 견뎌. 나 억울해. 정말이야. 김 여사는 울컥했다. 당신이 안 했다는 거 나도 믿고 싶어. 그런데 수연이 말이 너무 생생해.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가 물었다. 그날 밤 혹시 이상한 거 못 봤어? 박정수는 주저하다가 대답했다.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 마당에서 수연이랑 영훈이가 이야기하더라. 그땐 취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뭔가 이상했어. 김 여사는 숨을 삼켰다. 영훈이랑 그 사람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영훈은 오랫동안 집안의 친구였고 모두에게 친절했다. 하지만 갑자기 수연과의 그 은밀한 시선 교환이 떠올랐다. 그녀는 그 순간 결심했다. 지켜봐야겠어. 무언가 이상해. 그날 오후 김미영 여사는 시장에 나가는 척하며 동네 카페로 향했다. 그곳엔 이웃 화영 씨가 운영하는 조그만 커피숍이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 음료를 하나 주문했다. 화영 씨, 요즘 동네에 뭐 별일 없어요.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다. 화영은 눈을 이리저리 굴리며 말했다. 언니, 그 집 일 말이죠.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박 선생이 며느리한테 그랬다는 거 다 들었어요. 김미영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조용히 말했다. 그런 소문 믿지 말아요. 나도 지금 사실을 알아보는 중이니까. 화영은 잠시 머뭇거리다 덧붙였다. 근데 언니, 나 그 얘기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는데 며칠 전에 공원에서 수연 씨랑 최영훈 씨가 단둘이 있는 걸 봤어요. 두 사람 좀 가까워 보였어요. 그 말에 김미영의 손끝이 떨렸다. 그래요? 고마워요, 화영 씨.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엔 거센 폭풍이 일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머릿속을 정리했다. 수연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파고들 기회였다. 그날 밤 수연은 민수와 함께 늦게 돌아왔다. 민수는 무표정한 얼굴로 검사 요청했고 결과는 며칠 후 나온대 라고 말한 후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김미영은 수연을 바라보며 다정하게 물었다. 수연아 괜찮니?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금 피곤해요.
라고 답하고 방으로 올라갔다. 그녀가 사라진 후 김미영은 독백처럼 중얼거렸다. 수연아, 넌 지금 뭔가를 감추고 있구나. 다음 날 아침 수연이 시장에 나간 틈을 타 김미영 여사는 그녀의 방 근처를 조심스럽게 살폈다. 탁자 위에 놓인 스마트폰은 잠금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았다. 이건 수연답지 않아? 그녀는 조심히 화면을 켰다. 가장 최근 메시지함엔 이름 없는 번호로부터 온 문자가 있었다. 오늘 저녁 7시 평소 그 장소에서 조심해. 김미영은 화면을 빠르게 사진으로 찍어 저장해 두었다.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이대로는 안 돼. 그녀는 즉시 박정수가 머무는 가람동의 태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잘 있어요? 그럭저럭? 집엔 못 가겠어. 사람들 시선이 너무 무서워.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말이 맞았는지도 몰라요. 수연, 뭔가 이상해요. 그 문자, 그리고 혹시 최영훈 씨랑 연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박정수는 짧게 대답했다. 조심해. 큰일 날 수도 있어. 그날 오후 김미영은 거리를 두고 수연의 뒤를 따라갔다. 수연은 공원으로 향했고 벤치에 앉아 무언가를 기다렸다. 잠시 후 검은 점퍼를 입은 최영훈이 나타났다. 두 사람은 멀리서 보기에도 은밀한 분위기였다. 수연은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꺼내 최영훈에게 건넸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고 둘은 몇 마디를 나눈 뒤 헤어졌다. 김미영은 멀찍이 서 사진을 찍으며 손이 떨리는 걸 느꼈다. 봉투? 대체 무슨 돈이지?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수연, 너 지금 위험한 장난을 치고 있는 거야. 그날 저녁 수연은 아무 일 없던 듯 저녁 식사를 준비했고 민수는 무거운 표정으로 귀가해 식탁에 앉았다. 김미영은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의 눈빛을 살폈다. 수연은 상냥하게 웃었지만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식사가 끝난 후 김미영은 민수를 조용히 거실로 불렀다. 민수야, 엄마 할 말이 있어.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앉았다. 엄마 생각엔 민희에 대한 친자 검사를 다시 고려해야 해. 아버지가 정말 아니라면 진실을 밝혀야 하잖니. 민수는 고개를 떨구고 말했다. 엄마, 나도 하고 싶어요. 하지만 수연이는 검사하는 게 자기를 의심하는 거라고 너무 상처받아요. 김미영은 민수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말했다. 엄마도 마음이 아프지만 이대로 가면 아버지는 영영누명 쓴 채 살게 될 거야. 너도 그걸 원하진 않잖니? 민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제가 다시 말해볼게요. 이번엔 잘 설득해볼게요. 그날 밤 김미영은 혼자 방에 앉아 박정수와 함께 찍은 오래된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수연은 수줍게 웃고 있었고 민수는 그 옆에서 행복해 보였다. 그때는 정말 가족 같았는데 지금은 왜? 그녀는 가슴 깊이 다짐했다. 진실은 꼭꼭 밝혀야 해. 설령 가족이 무너진다 해도 아무 죄 없는 사람만은 지켜야 하니까. 다음 날 아침 수연이 시장에 간 틈을 타 김미영 여사는 조심스레 부엌으로 들어가 어제 수연이 마시고 버린 텀블러와 빨대를 확인했다. 이걸로 DNA 샘플이 될까? 그녀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사용한 빨대를 조심스레 위생봉투에 넣고 밀봉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지? 그녀는 중얼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날 오후 김미영은 병원 근처 카페에서 오래 알고 지낸 산부인과 전문의 윤혜진에게 몰래 만남을 요청했다. 혜진아, 도와줘야 해. 이건 그냥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야. 혜진은 그녀의 말을 조용히 들으며 말했다. 언니, 검사는 가능해. 하지만 민감한 문제라
법적으로는 친자 검사 동의가 필요해. 비밀리에 하려면 정확성이 떨어질 수도 있어. 김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하지만 지금은 이게 유일한 방법이야. 이게 수연이 DNA야. 그리고 박정수 씨의 머리카락도 조만간 가져올게. 혜진은 조용히 봉투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내가 알아볼게. 결과는 며칠 걸릴 거야. 언니, 준비는 돼 있어야 해.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어. 며칠 뒤 김미영은 조심스레 박정수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다. 여보, 미안한데 당신 머리카락 조금만 보내줘. 지금 설명은 못해. 그냥 믿고 부탁할게. 박정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알았어. 믿는다 미연가. 이게 뭔진 모르겠지만 진실을 밝혀줘. 이틀 뒤 태수 씨가 김미영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다. 그 안에는 박정수의 머리카락 몇 가닥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곧장 혜진에게 그것을 넘겼고 검사는 비밀리에 진행되었다. 결과를 기다리는 그 며칠간 김미영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거실에 앉아 불 꺼진 채 정원 쪽을 바라보며 마치 박정수가 거기 있는 듯 속삭이듯 말했다. 제발, 당신 말이 맞기를, 제발. 사흘 뒤 윤혜진 원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언니, 결과 나왔어. 오늘 오후 시간 괜찮아. 김미영은 손에 땀을 쥐고 병원 근처 카페로 달려갔다. 카페 구석 자리에 앉자 혜진이 하얀 봉투를 조용히 밀어주었다. 열어보기 전에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지 김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봉투를 여는 순간 그녀의 손이 떨렸다. 문장을 한 줄 한 줄 읽을수록 숨이 막혀왔다. 박정수 씨는 태아와 유전적 친자 관계가 없음. 그녀는 봉투를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혜진아, 그럼 여보는 정말 무고했구나. 김미영의 목소리는 떨렸고 혜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언니 가족에겐 큰 진실이지만 동시에 더 큰 질문을 만들어. 그렇다면 아이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그날 저녁 김미영은 그 결과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민수에게도 박정수에게도. 그녀는 서랍을 열고 낡은 수건 아래 DNA 검사 결과지를 조심히 숨겨 넣었다. 그 손끝은 단호했지만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다. 여보, 당신은 무죄야. 하지만 이 집엔 더 깊고 복잡한 거짓이 숨어 있어. 그녀는 조용히 정원을 내다보았다. 붉게 물든 석양 속에서 잎이 진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마치 이제 곧 모든 진실이 흔들려 드러날 것처럼 DNA 결과를 손에 넣은 날 밤 김미영 여사는 깊은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다. 진실을 말로 묻기엔 부족해 직접 눈으로 보게 만들어야 해. 그녀는 민수에게 다가가 말했다. 이번 주말에 가족 식사 한 번 더 하자. 아버지도 오시고 영훈 씨도 초대하자. 민이 태어날 준비도 겸사겸사해서. 민수는 의아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아버지도 부르시겠다고요? 그럼 정식으로 사과 자리를 만들자는 건가요? 그래. 가족끼리는 오해가 쌓이면 안 되잖니. 그녀는 차분히 대답했다. 하지만 마음속에선 이미 계획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밤 김 여사는 조용히 서랍을 열어 민수가 여행 갈 때 쓰던 작은 블랙박스 캠코더를 꺼냈다. 잘 작동하네. 그녀는 거실의 화분 사이 시선이 잘 닿지 않는 책장 틈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했다. 이번엔 확실한 증거를 잡을 거야. 그리고 그녀는 박정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이번 주말에 꼭 집에 와요. 이제 숨지 말고 당신도 직접 봐야 해요. 우리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야. 박정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대답했다. 알았어. 갈게.
믿어볼게 당신을. 마지막으로 그녀는 최영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영은 씨 주말에 시간 어때요? 민희도 곧 태어나고 다 같이 한 끼 해요. 옛 정으로 와줘요. 최영은은 익숙한 웃음소리로 대답했다. 아이고 누님, 그럼요 가야죠. 이번엔 제대로 된 선물도 가져갈게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 너머엔 작은 경계심이 숨어 있는 것을 김미영은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녀는 조용히 혼잣말했다. 이젠 마지막 퍼즐을 맞출 차례야. 민희의 진짜 아빠가 누구인지, 이 집안에 누가 진실을 감추고 있는지.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주말 저녁 김비영 여사의 집은 오랜만에 다시 화사해졌다. 정원엔 붉은 종이꽃이 다시 걸렸고 식탁 위엔 온갖 정성스러운 음식이 차려졌다. 닭찜, 잡채, 불고기, 상추, 겉절이, 미역국까지. 박정수는 약간 야위었지만 청색 셔츠의 단정한 모습으로 집에 도착했다. 현관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용히 말했다. 미영가 나왔어. 김미영은 조용히 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잘 왔어요. 오늘 진실을 보게 될 거예요. 잠시 뒤 최영훈도 도착했다. 아이고 오랜만이에요. 오늘도 선물 잔뜩 가져왔습니다. 그는 과일 바구니와 건어물을 들고 익살맞게 웃었다. 박정수와도 어깨를 툭 치며 자연스럽게 인사했다. 김미영은 속으로 생각했다.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저 눈빛, 민수와 수연을 스캔하듯 지나간 그 시선 놓치지 않았어. 식사가 시작되었다. 모두가 조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음식을 나눴다. 민수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수연은 억지로 웃으며 닭고기를 자르고 있었다. 최영우는 평소처럼 유쾌하게 농담을 던졌지만 김미영은 하나하나 그들의 눈빛과 손끝을 관찰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김미영은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다. 저기, 다들 잠깐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다. 그녀는 조용히 거실 TV 옆 작은 모니터를 켰다. 그 안엔 몇 초 전의 복도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영상 속에서 수연과 최영훈이 거실에서 나와 조용히 복도로 향하는 장면이 나왔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속삭였다. 오늘 확실히 해드려야 돼요. 응, 민수 눈치채면 안 돼. 집 팔리는 대로 정리하자. 순간 거실은 얼어붙었다. 민수는 눈이 휘둥그레졌고 박정수는 입을 다물었다. 최영우는 벌떡 일어나 외쳤다. 이게 뭐야? 몰래 찍은 거야? 조작이야? 하지만 김미영은 단호히 말했다. 영훈 씨 영상에 나오는 목소리가 당신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수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입을 틀어막았다.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수연아,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김미영은 조용히 말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전 민희의 DNA 검사도 했어요. 그리고 박정수 씨는 친부가 아니라는 결과를 받았어요. 최영우는 문 쪽으로 도망치듯 움직였고 박정수는 허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민수는 소리쳤다. 수연아, 민희 정말 누구 딸이야? 수연은 무너진 듯 바닥에 주저앉았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울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희는 영훈 씨 아이예요. 거실엔 정적만이 감돌았다. 수연의 고백은 폭탄과도 같았다. 민희는 영훈 씨 아이예요. 민수는 말없이 서 있었다.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손은 테이블 가장자리를 쥐고 있었다. 박정수는 머리를 숙인 채 미동도 없었고 김미영은 담담한 눈으로 수연을 바라보았다. 최영우는 아무 말 없이 뒷걸음질 쳤다. 난 그냥
수연이가 힘들어 보였고 민수가 너무 바쁘니까 위로하다 보니 그만해. 민수의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그를 막았다. 입 다물어. 넌 아버지 친구였어. 우리 가족이었어.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최영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빠르게 빠져나갔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리고 그제야 민수가 수연에게 다가갔다. 수연아, 넌 나한텐 전부였어. 그의 눈엔 눈물이 가득했다. 민희가 내 아이가 아니라는 걸 떠나서 넌 날 철저히 속였어. 아버지까지 모함하고 가족을 산산조각 냈어. 수연은 바닥에 앉아 흐느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희를 낳고 나면 떠날게요. 당신과 이 가족 다신 괴롭히지 않을게요. 김미영이 조용히 말했다. 아니야, 민희는 죄 없어. 넌 떠나도 되지만 아이는 책임져야 해. 박정수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엔 더 이상 분노는 없었다. 오직 지친 슬픔만이 맺혀 있었다. 민수야, 그가 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가족은 혈연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믿음이 깨지면 그건 다시 쌓아야 해. 민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엄마, 죄송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김미영이 아들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시간이 필요해. 우리 가족은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어. 그날 밤 민수는 거실 소파에서 혼자 잠을 청했고 수연은 방에서 짐을 싸기 시작했다. 민희가 태어나기 전 이 집은 가장 큰 시련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었다. 며칠이 흘렀다. 수연은 조용히 짐을 꾸려 친정으로 내려갔다. 아무 말도 없이 단지 작은 쪽지 하나만을 남겼다. 민수야, 고마웠어요. 당신과 함께한 시간은 후회하지 않아요. 민희를 잘 키울게요. 언제든 보고 싶으면 말해줘요. 수연 드림. 그녀가 떠난 후 집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박정수는 정원을 돌보며 묵묵히 시간을 보냈고 민수는 매일 새벽에 출근하고 밤늦게 돌아와 말없이 소파에 앉았다. 김미영은 가족 사진을 꺼내어 액자를 닦으며 속삭였다. 그래도 우리 다 무너지지 않았어.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저 미니 보러 다녀와도 될까요? 김미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애는 네가 낳진 않았지만 네가 아빠라고 믿고 있잖니. 그 마음 무시하지 마. 그 주말 민수는 남쪽 도시로 내려가 수연과 다시 만났다. 초겨울의 바람이 차가웠지만 민희는 따뜻한 아기 담요 속에서 방긋 웃고 있었다. 민수는 그 아이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다. 안녕 민희야. 아빠가 왔어. 수연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민수는 짧게 말했다. 자주 보러 올게. 그리고 언젠가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민희에겐 아빠로 남고 싶어. 수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희는 당신 같은 아빠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날 저녁 민수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오랜만에 조금 따뜻해 보였다. 박정수는 정원에서 그를 마주하며 말했다. 잘 다녀왔니? 민수는 짧게 대답했다. 네, 아버지. 민희는 많이 컸어요. 그 말에 박정수는 미소 지으며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흘러 계절은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었다. 정원 끝에 묻었던 동백꽃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났고 김미영은 그 옆에 앉아 조용히 흙을 덮으며 말했다. 아무리 얼어붙었던 겨울도 결국 녹는구나. 민수는 요즘 매주 주말마다 남쪽 도시로 내려갔다. 민희와 함께 공원도 걷고 아기 웃음소리에 미소를 지으며 다시 누군가의 아버지로 한 사람으로 회복해 갔다. 수연은 조용히 삶을 살아갔다.
이따금 민수에게 고맙다는 문자를 보내며 자신이 깨어버린 가족의 파편을 작게나마 책임지려 애썼다. 박정수는 정원에 작은 온실을 지었다. 그 안엔 민희가 좋아할 만한 작은 꽃들과 나무가 자랐고 벽에는 아이 이름이 새겨진 목판 하나가 걸렸다. 민희 정원, 너는 우리의 봄이다. 어느 날 박정수가 말했다. 민수야, 다음 주에 민희 돌잔치라며 우리 같이 가자. 민수는 놀란 듯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같이 가요, 아버지. 돌잔치 날 가족은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엔 예전과는 다른 깊고 조용한 이해가 있었다. 민희는 돌잡이에서 작은 책과 청진기를 잡았고 그 순간 모두가 웃었다. 김미영은 손녀를 안으며 말했다. 이 아이는 상처를 남긴 증거가 아니라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될 수 있는 희망이야.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가족은 식탁에 둘러앉아 따뜻한 미역국을 나눴다. 박정수는 말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 하지만 진실을 마주하고 용서하고 다시 걸어가는 것. 그게 가족이야. 창밖엔 작은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민희는 품 안에서 고요히 잠들어 있었다.